이번 주 증권가에서는 증시 흐름을 좌우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는 물론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도 예정돼 있는데요. 국내에선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계속된 주가 부진을 떨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 전화 연결해서 여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증시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그동안 중동발로 악재에 휩싸여 있던 뉴욕 증시가 간만에 강세로 마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좀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2%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9% 오르면서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실업률 같은 고용 지표인데, 이 실업률도 7월에 4.3에서 이제 8월에 4.2, 이번에 이제 9월에 4.1까지 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많이 해소를 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보통 1년 후에 주가 수익률을 이제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1970년 이후로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는 대부분 다 올랐고요. 평균적으로 1년 후에 22%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그런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상당히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이 엄청 뜨거운 건 아닌데요. 이제 좀 약간 침체 분위기를 좀 겪고 있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번 지표 발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단단하구나라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 9월 고용 증가폭에 비춰봤을 때 이런 우려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뭐 이게 고용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또 동부에서 항만 파업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타결이 돼서 좀 다행이긴 한데 보잉도 지금 계속 파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파업 이슈나 예전에 7월달에 또 허리케인처럼 일시적인 어떤 고용 충격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뭐 100%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어쨌든 미국의 고용 지표가 7월에 좀 상당히 안 좋았지만 8월, 9월은 그거를 좀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또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해고자 수인데 해고자 수도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실업률 데이터, 물론 이제 실업률은 후행적이긴 하지만 실업률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구간에서 미국 경기는 다 침체로 갔었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7월에 4.3%에 딱 고점을 찍고 8월 4.2, 또 이번에 9월에 4.1%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업률이 또 안정돼 있다는 측면에선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단단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경기까지도 좀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경기에서 지금 가장 좀 안 좋은 게 제조업 지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한 달 후죠. 한 달 후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지금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운 게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니까 뭐 사업 계획 짜기도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은 게 약간의 좀 약점이긴 한데, 이건 이제 다음 달에 대선 끝나고 나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조금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 경기는 어쨌든 좀 견조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는 1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좀 나올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유가를 포함한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오를 거로 보고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3%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지난 8월 달에 2.5%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수치는 조금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9월 달 근원 물가라고요. 이제 유가랑 뭐 이 식품 가격을 뺀 거죠. 요걸 뺀 이제 근원 물가는 일단 전망치로는 3.2% 정도 상승할 걸로 보는데 8월 달 수치랑 거의 똑같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계속 좀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고, 생산자 물가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에 2.4%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번 달에, 그러니까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7%로 그렇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 2%대에서 굉장히 좀 안정된 수치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는 어쨌든 좀 계속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위기가 중동발 위험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 주가가 출렁였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을 하는데 특히나 석유 시설이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일 이제 우려되는 게 석유 시설이죠. 이제 핵시설은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허용을 안 한다. 어쨌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핵시설 타격까지는 좀 아직은 좀 이제 아닌 좀 흐름인데 다만 석유 시설은 논의 중에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말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석유 시설을 파괴를 한다면 영향은 좀 받을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생산되는 이제 원유가 전 세계 점유율이 한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다 수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 물량을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좀 타격을 받게 되면 원유 공급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이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러시아랑 좀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는 원유 점유율이 10%가 넘었거든요, 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국제유가가 한때 $100까지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란은 이제 그 정도까지 점유율은 아니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또 거기다 12월부터 오펙 플러스 쪽에서 이제 증산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감산을 했잖아요. 이 감산폭을 축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좀 일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석유시설 타격하면 초기엔 좀 약간의 유가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2022년도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혹시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이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여기로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상당히 좀 큰 유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기업 이벤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오는 10일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는데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3분기 차량 판매 대수, 그러니까 인도 대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좀 시장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래서 남은 모멘텀은 이제 10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로보택시를 공개하는데 이게 원래 8월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지금 2달이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투자들은 더 많이 기대를 갖고 있고 근데 핵심은 그거죠. 이제 얼마만큼 완성도 있는 차를 공개할지 그게 좀 관건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상호파를 언제 할 건지 이걸로 이제 사실은 이제 주주분들은 테슬라가 언제 돈을 벌지 요거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시장에서는 26년 좀 늦으면 27년도 정도로 상호파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출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에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출시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또 실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좀 관점 포인트는 언제쯤 이 로보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이걸로 좀 상업화할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국내 증시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과는 반대로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금요일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전주 대비 한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면서 2,600선을 다시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역시 마이너스 한 0.7% 정도 부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좀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거래대금도 16.7조 원까지 전월 대비 한 8%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이슈는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부진한 거 이 부분이 지금 국내 증시에 상당한 좀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금투세 관련한 세금 문제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좀 관망하려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에서 한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 주가 좀 부진합니다. 겨우 6만 원 선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부진한 건지 이유도 짚어볼까요? 일단 이제 3분기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있거든요. 근데 원래 한 12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지금 10조 7천억까지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시장이 보고 있고, 또 그거랑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주가가 견조한 편인데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고요. 특히 HBM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고 그러죠. 이 반도체를 지금 하이닉스는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4분기에 테스트가 끝나서 아마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면 좀 반등은 하겠지만 그게 좀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 이 모멘텀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내일 있을 실적 발표 후에 어떤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또 4분기에 엔비디아 그 납품이 좀 될지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추월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메모리만 이렇게 딱그 분리해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증권가 추정치로는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5.2조 원에서 6.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는 6.7조 원 정도 이익을 낼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메모리 이익 격차가 지금 좀 최소 4천억에서 최대 1.5조 원까지 벌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1조 원 차이로 좀 이겼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 지금 2등 기업인 하이닉스가 역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익률도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HBM이라는 AI 칩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에서 일단 이 가격 자체도 비싸지만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테스트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밀리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이번 3분기에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또 오는 11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증시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이제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할 걸로 좀 보거든요. 0.25% 정도는 인하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도 낮췄지만 지금 최근에 중국까지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낮추는 구간에서 한국은 좀 내수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좀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는 좀 낮출 것 같고요. 또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좀 아직은 존재하지만 또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도 약간 진정 국면이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에 동참을 한다면 증시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삼성전자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은 좀 지금 분위기로는 좀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그러나 실적이라는 것도 후행적이니까 향후에 또 기대감이 생긴다면 또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서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주가 반등이 좀 만약에 나온다면 반등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도 있고 하니까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부진했지만 글로벌 증시에 지금 많이 소외받았거든요. 근데 저평가됐다라는 매력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키 맞추기형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